안녕하세요. 공릉동 도깨비 시장의 상인 역량 강화 브랜딩 교육을 안내하게 될 남대문 벨트쟁이 이정일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저 본 기억 있으시죠? 네. 이제 남대문 벨트쟁이라는 얘기를 왜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교육 내용이 브랜딩이기 때문에 남대문 벨트쟁이라는 얘기를 제가 반복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저한테 브랜드는 뭐다? 남대문 벨트쟁이. 저도 남대문에 저희 매장 이름이 따로 있어요. 태평양 벨트라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때부터 태양사라고 썼다, 태평양이라고 썼다 계속 이렇게 바꿨거든요. 근데 밖에서는 절대 그 브랜드 가게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태평양 벨트라는 이름 얘기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기억이 안 남으니까요. 남대문 벨트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기억해 줍니다. 저는 이걸로 브랜드를 하고 다니고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딩을 하고 다니고요. 실제로 인터넷에 검색해서 남대문 벨트라고 쳐보면 나중에 한번 쳐보세요. 저희 가게만 나와요. 남대문에 벨트를 파는 데가 50군데가 넘거든요. 근데 거의 다 저희 매장에 대한 소개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대문에 벨트를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저희 매장을 들르게 되는 거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이런 게 브랜드를 만든다, 브랜딩을 한다라는 겁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삼성전자 꼭 이런 것만 브랜드가 아니에요. 공릉동 도깨비 시장에도 아마 이제 거의 핵점포가 될 수 있는 그런 점포들이 있을 겁니다. 시장마다 굉장히 유명한 점포들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한 점포들. 그런 애들이 브랜딩이 돼 있다, 브랜드가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 공릉동 도깨비 시장에서 얼마든지 본인의 점포를, 본인의 가게를 브랜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관한 부분을 짧게 간략하게 핵심 내용만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보이시죠? 네. 브랜딩 특화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 두 타임 정도에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브랜딩 특화 교육을 위해서 아래 굵은 글씨 보이시죠? 공릉동 도깨비시장의 브랜딩 3법칙. 앞쪽과 마찬가지로 3개의 법칙을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동일한 상품의 마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딩 3법칙 읽어볼게요. 첫째,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하자. 둘째, 매력적인 이름을 만들자. 셋째, 로고를 만들어 여러 부분에 활용하자. 자, 무슨 뜻일까요?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하자. 사실 이거는 크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뭐 점포는 알록달록인데 브랜드는 고급형 상점이다. 이런 건 잘못된 거고요. 굉장히 그 점포 간판은 아주 고급스러운 간판인데 앉아서 파는 물건은 다 싸구려야. 반대로 간판은 낡아가지고 막 우글우글 막 이렇게 하고 막 떨어지게 생겼고 안에 막 벽지 다 떨어지고 하는데 파는 물건들이 다 무슨 뭐 명품 백 이런 걸 팔아. 팔리겠죠. 점포의 브랜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브랜드 이름, 네이밍, 로고, 심볼이라고 하죠. 외관,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그 다음에 그 말씀드렸던 온라인이나 이런 데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이미 이런 것들이 다 일관적으로 따라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공릉동 도깨비시장 그 안에 있는데 뭐 도봉구 제1의 맛집 어쩌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그 음식점이 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하나도 안 나와. 그러면은 인터넷 검색할 줄 아는 젊은 사람은 아무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름 짓기, 그 다음에 브랜드 컬러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선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같은 데에 그런 컬러라이징 이런 거 역시 같이 브랜드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고요. 꼭 싸구려 이미지를 전달하면 안 된다. 비싼 이미지를 전달해야 된다. 꼭 이런 건 아닙니다. 박리담회가 목표라 그러면 저렴하다는 이미지를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매력적인 이름을 만들자. 또 이제 그 사업자 등록증 상에 있는 이름을 그대로 가게 점포명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예전에부터 오랫동안 그 영업을 해오신 분들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뭐 공릉상회, 뭐 부여식품, 남대문이라 그러면은 뭐 중구유통, 뭐 대략 이해가 되시죠? 예. 뭐
족발이 맛있으면 만나족발 이런 거. 나쁘지 않은 이름이긴 한데 특색이 없어요. 특색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어딜 가나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이름들입니다. 최근에 그걸 아세요? 자, 공릉동 도깨비시장도 아마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처음부터 도깨비시장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전에는 공릉시장이든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닌가요? 맞죠? 예. 그 최근에 부천의 중동시장이요. 중동시장이 이름을 중동사랑시장으로 바꿨습니다. 왜 바꿨을까요? 중동, 거기에 부천의 중동에 있는 시장이에요. 중동시장. 중동시장은 중동이라는 지명은 다른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시장이라고 하면 어디에 있는 중동시장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흔한 데 있죠. 중부시장, 동부시장, 중랑구에도 동부시장 있지 않습니까? 남부시장, 서부시장, 어느 지역을 가나 다 있는 이름이에요. 그게 지금 이제 브랜드로 시장 이름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은 인터넷의 시대예요. 잘 아시겠습니까? 그쵸? 인터넷의 시대인데 인터넷의 시대에서 동부시장 쳐보면은요. 중랑 동부시장, 뭐 저기 뭐야 금천 동부시장 예를 들면은요. 경기도에 있는 경기 동부시장 다 섞여서 나와요. 손님들을 우리 시장으로 유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만의 특수한 이름, 매력적인 이름이라는 게 차별화돼 있고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고 듣기 좋고 말하기 쉬운 이름이 매력적인 이름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가게 이름이 만약에 중구상회다. 그러면은 뭐 가게 이름이 노원상회다. 노원식품이다. 아마 인터넷 찾아보든지 하면 노원구 안에 노원식품에는 10군데도 넘을걸요? 그 중에 어떤 게 우리 가게인지 알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하고 차별성 있고 기억하기 쉬운 매력적인 이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로고를 만들어 여러 부분에 활용하자. 로고라는 게 마크를 얘기하는 건데요. 삼성전자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파란색 타원에 영어로 삼성이라고 쓰여 있는 거. 더 아주 쉬운 거, 나이키 하면 떠오르는 게 이렇게 휘어진 꼭 그 뭔지 아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예. 그런 거. 그다음에 아이폰, 애플 아이폰 하면은 한입 베어 물은 사과.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코카콜라 하면은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분도 COCA 막 이렇게 꼬부랑꼬부랑 글씨 되어 있는 거 딱 보면 아 이게 코카콜라 마크야.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그게 코카콜라 마크인 걸 알아요. 그런 게 로고지 않습니까? 심볼이고요. 그런 로고는 꼭 돈이 많은 데서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걸 딱 봤을 때 아 이게 무슨 가게 무슨 마크 이런 걸 기억할 수 있으면 내가 힘들게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그렇게 코카콜라나 뭐 맥도날드, 삼성전자처럼 제품을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도 딱 보면 알 수 있게 하기는 어렵죠. 어렵지만 우리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우리 시장 인근에 사는 사람들한테 우리 가게를 딱 오면서 우리 가게에서 제품을 하나라도 사본 사람이면 다음에 왔을 때 아, 나 이 가게에서 물건 샀었는데라고 알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된다? 아까 첫 번째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하자고 했죠? 그 이미지에 해당하는 로고를 만들어서 일관된 이미지하고 함께 제공을 하면 그 이미지를 볼 때, 그 로고를 볼 때, 아, 이게 공릉동 도깨비 시장의 어떤 가게였지라고 기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 아래 설명을 보시면요. 그, 또 우리 단장님이 디자인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우리 단장님이 디자인 전공을 하셨어요. 아주 젊고 똑똑한 재원입니다. 아시죠? 이름하고 이런 그 어떤 식의 거리나 만들고 싶다는 걸 얘기를 해주면은요. 그거 가지고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로고를 만들어주는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아마 우리 사업단에서 무료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것도 만드는데 돈이 꽤 들거든요. 원래는 명함하고 만들고 스티커를 만들면은 그래가지고 저 물건을 사가시는 손님들한테 우리 가게에 상호나 그런 마크를 비닐에다 붙여주잖아요. 그럼 몇 번 붙여서 보면은 그 비닐에 스티커가 붙는 순간 이 상품이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면서 조금 더 가격을 받아도 손님들이 비싸다는 생각을 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고나 마크, 일관된 이미지가 중요해요. 자, 이제 브랜드라는 거를 뭐 좀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어가 나오니까 설명을 드려볼게요. 브랜드가 무엇인가? 원론적인 거고 재미없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브랜드는 어떤 상품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제가 한 얘기 나오죠.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이나 기호, 도안 따위를 통틀어 이루는 말. 그냥 테레비보다 삼성전자 테레비가 더 비싸고 고급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 수프림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수프림이라는 외국 브랜드가 있는데 얘는 심지어 벽돌 있지 않습니까? 벽돌 한 장에 뭐 몇백 원 하는 벽돌에다가도 수프림이라는 마크를 찍어 놓으면은
가격이 10배, 20배를 비싸게 내놔도 팔려요. 명품 브랜드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표 브랜드하고 저 명품 브랜드하고 재질이 그렇게 막 비싸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장사를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뭐다 남대문 벨트쟁이 예 저희 가죽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요. 루이비통, 구찌, 페라가모 들어보셨죠? 다른 건 몰라도 루이비통 이런 건 들어보셨잖아. 루이비통 가방은요 아세요? 심지어 가죽도 아닙니다. 근데 그지 같은 거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 비싼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죽 제품 같은 경우 프라다 이런 거 가죽 제품인데 되게 비싸요. 비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소를 송아지 때부터 목장하고 귀하면서 키워서 잡아요. 소를 키워서 가죽을 잡아서 벗겨내니 그 비싼 브랜드에서 가죽값이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럼 그 가죽값이 소를 키워서 잡는 그 목장의 소 말고 그 연목장의 소보다 가죽이 월등히 좋고 그 연목장의 소는 월등히 못 쓰게 생겼느냐? 아니에요. 별 차이 없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별 차이 없는데 품질은 별 차이 없는데 가격은 10배, 20배가 넘어가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구찌, 프라다, 루이비통이라는 마크가 명품 메이커 마크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 마크를 왜 붙였다? 빨간 글씨 보이시죠?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우리는 시장표 메이커 아니야. 우리 비싸고 좋은 것만 써. 그래서 100배 가격을 써도 가방 하나에 1000만 원씩 받아도 줄을 서서 사가는 겁니다.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그 브랜드는 진짜 전통시장에 그런 게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가운데쯤에 보이시죠? 전통시장의 브랜드가 필요한 이유. 전통시장은 다 싸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마 우리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 전통시장이 백화점하고 똑같은 값으로 어떻게 팔아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근데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아요.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자, 전통시장은 저렴한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문제냐면 아무리 많이 팔아도 돈을 벌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요즘은 먹고 살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고급품을 사고 싶어 해요. 야채 같은 걸, 과일 같은 걸 하나 사더라도 무농약, 유기농 이런 걸 원한다라는 거죠. 값이 2배, 3배가 넘어가는데도. 그렇잖아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 고기, 정육점에서 고기를 살 때도 무항생제, 생선 이런 걸 살 때도 뭐 심지어는 그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사육한 뭐 그런 동물 복지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잡아가지고 고기만 맛있으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즘은 많이 먹고 살만 하니까 아, 잔인하게 죽여서 도축해서 잡은 고기 이런 거 안 먹는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 동물을 잡기 전에 기절을 시켜서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고 잡았다. 이런 마크가 붙어 있으면은 똑같은 고기인데 값이 20% 30% 비싸도 그런 걸 사간다는 뜻이에요. 그런 마크가 뭐다? 그게 바로 브랜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더더군다나 요즘은 무슨 세상? 인터넷 세상이에요. 시장에서 아무리 싸게 팔아도요. 시장보다 싸게 파는 인터넷 메이커들이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파느냐? 인터넷으로 파는 거는 가게가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임대료가 안 되니까 막 물량 뛰기로 해가지고 산지에서 그냥 배송을 해서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장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아무리 새벽에 경매 시장에서 물건을 가져오고 팔아도 걔네들하고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걸 이기기 위해서는 브랜드가 있어야 돼요. 전통시장에도. 우리 가게에도 브랜드가 있어야 됩니다. 아래쪽에 잘 좀 희미하게 돼 있는 글씨가 있어요. 브랜딩이란 뭐냐? 브랜드를 만드는 동작을 과정이에요.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브랜딩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좀 어려운 게 나옵니다. BI, 브랜드 아이덴티티란 무엇이냐? 아이덴티티라는 게 정체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아이덴티티가 파악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물체나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그러면 내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모양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 혹은 색깔 이런 거.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자,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 아, 그래서 그 브랜드를 어떻게 만드냐, 시장에서. 만드는 과정이 궁금하실 거예요. 저기 위에서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 시장 분석, 자체 분석, 컨셉 도출 뭐 이렇게 돼 있고 끝에 가서 영어도 나옵니다. 아이고,
저도 영어 할 줄 몰라요. 영어 보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부분은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을 보완을 한다. 그래서 저 소비자들이나 고객이 인식하기 쉽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브랜드 디자인의 중요한 거는 그 아래 커피. 요거 먼저 한번 맞춰보세요. 가운데 베스트 바이는 좀 어렵고요. 제일 위에 커피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커피 브랜드 뭔지 아십니까? 네, 맞아요.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 스타벅스 잘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되게 비싼 커피로 유명한데. 아래쪽에 브랜드에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브랜드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 설명 보시면은요. 1번 마케팅 어떻게 팔 건지 하는 전략뿐만 아니라 이 브랜드를 눈에 보이게 요즘은 시각적인 거, 디자인, 포장, 패키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소비자의 욕구와 행동이 브랜드 인식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디자인을 통해 브랜드 정체성, 아까 BI를 보여주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 아이고,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죠? 자, 이것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요. 소비자가 먹는 브랜드면 소비자가 브랜드를 딱 봤을 때, 로고를 봤을 때, 이름을 봤을 때, 아, 저기 거 뭐가 맛있지,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브랜드의 먹거리를 사고 싶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육점 브랜드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슨 색을 쓰는 게 좋을까? 빙고. 정육점 브랜드면 빨간색을 쓰는 게 좋겠죠. 왜? 빨간색이 식욕을 자극하거든요. 그 다음에 좀 쉽게 흥분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육점, 그래서 정육점 그 고기도 원래 빨간색이고 조명도 빨간 조명을 쓰잖아요. 요즘은 많이들 세련되었기 때문에 아마 정육점에서는 빨간 조명 안 쓰는 데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하죠. 어쨌든 빨간색은 식욕을 돋궈주기 때문에 먹는 브랜드들은 빨간색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먹는 브랜드들은 저가 브랜드.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아실만한, 많이들 아실만한, 드시진 않겠지만 맥도날드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빨간 네모에 노란 M자가 그려져 있어요. 노란색은 주목도를 높여주고 빨간색은 먹고 싶게 만듭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이는 코카콜라도 빨간색 마크를 썼죠. 코카콜라가 비싼 음료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맛있게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예. 나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기업 먹는 브랜드들 보시면은요, 대체로 싸게 쉽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 같은 거, 롯데리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이 대체로 빨간색을 많이 써요. 그리고 시각적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란색을 같이 씁니다. 아, 맥도날드 요 아래 로고가 있네요. 그쵸? 저런 식이라는 거예요. 맥도날드나 코카콜라 같이. 그리고 반대의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 제품은 고급스러워. 신뢰와 믿음을 줘야 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시장이니까 주로 먹을거리로 얘기를 해볼게요. 뭐, 저 아래쪽에 로고 보이듯이 삼성 보세요. 무슨 색이죠?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은 신뢰감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주고자 하는 뉴스, 언론, 방송, 그다음에 돈 다루는데 은행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파란색 로고를 씁니다. 그 옆에 금방 말씀드렸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스타벅스 로고 보이시죠? 스타벅스 로고도 초록색이지만 파란색에 가까운 초록색 로고를 써요. 빨간색 안 쓰죠? 왜? 우리는 고급 브랜드야. 우리는 비싼 브랜드거든. 사람이라는 게 초록색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파란색에 대해서 신뢰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계통의 색을 쓰는 브랜드들은 대체로 싸구려 브랜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컬러부터 해서.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막 알록달록한 아주 유치한 알록달록한 그런 매장 구성인데 제품을 되게 비싼 거 판다 그러면은 싸 보이는 구성의 비싼 제품 팔면은 안 먹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 위에 네모에 3번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정신적인 부분까지 상품을 고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다 통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번 브랜드 디자인의 역할은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한다. 그러니까 이 브랜드 로고에다 우리는 비싼 브랜드 굳이 이렇게 써놓지 않더라도 보고 고객들이 여기는 왠지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운데 여기 마크가 좀 메이커 마크 같은데 하면서 들어오면은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제품들도 싸구려가 아닌 좋은 제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을 조금 더 올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아래쪽 하단 보겠습니다. 브랜드 요소, 이 각각의 요소 이 하나하나를 다 맞춰서 그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다. 브랜드 네임, 브랜드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나 심볼, 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슬로건, 메시지. 이건 무슨 뜻이냐면 거기 밑에 M, 맥도날드 보면은 영어로 쓰이는 게 I'm loving it. 나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이런 뜻이에요. 나이키 같은 경우는 just do it. 일단 한번 해봐. 일단 한번 뛰어봐. 일단 한번 달려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슬로건,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브랜드 방향성. 명품으로 갈 것인지 박리담회로 갈 것인지 소비자한테 친근하게 다가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고객은 어떤 고객을 타겟을 할 것인지 나이가 많은 손님, 젊은 손님에 따라서 이 구성이나 이것들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브랜드 컬러.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브랜드 컬러. 밑에 캐릭터 뭔지 아시겠죠? 징글이라는 거는 소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CM송, 뭔지 아시죠? CM송 광고 로고, 그 다음에 그 텔레비 보시면서 느끼신 적 있을 텐데, 인텔 같은 경우, 요즘은 이런 그 소리도 다 그 브랜드로서 그 상표권 등록을 해요. 인텔 같은 경우, 딩동딩동,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SK텔레콤도 예전에 있을 때, 죄송합니다. 생각이 안 나니까 넘어갈게요. 그런 소리 자체도 일종의 상표, 메이커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브랜드란 소비자가 옆에 그 제일 위에 원 두 개 볼게요. 기업이 원하는 이미지와 소비자가 생각하는 기업 이미지가 일치하는 거. 이게 일치하도록 브랜드를 만들면 그게 잘 만드는 브랜드예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되게 고급 떡을 만드는 집이야 라고 하는데 떡집이 뭐가 있을까요? 밀리리 떡집, 날라리 떡집 이러면은 딱 듣기에 너무 좀 없어 보이고 싸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떡 하나에 4,000원, 5,000원짜리 떡 막 고급 재료 써서 만든다고 하는데 이름이 그러면은 좀 안 맞죠? 또 이제 반대로 이름은 겁나게 고급스러운데 뭐 샬롯의 무슨 정원, 샬롯의 브레드 정원 해서 빵집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아주 저렴한 싸구려 빵만 판다. 이러면 또 아이고 안 맞지 않습니까? 기업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소비자가 인식하는 이미지가 서로 맞아야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그게 나오면서 이 고객도 만족도가 높아지고 우리 그 상인들도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가운데 브랜딩을 할 때 필요한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를 알아줘야 할 사람, 고객입니다. 고객. 나의 고객은 누구인가? 마케팅, 그들이 나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게 해야 할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시장에 오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외부 마케팅 안 해도 돼. 시장 안에서 인테리어, 가게만 깨끗하게 잘 차리는 걸로 충분한데 젊은 사람이 많다. 우리 제품들은. 그러면 절대적으로 인터넷 홍보가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강점, 그들이 왜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차별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확실하게 튀는, 확실하게 우리가 이거 뛰어나가는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진도가 너무 빨리 많이 나가버렸는데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브랜드 전략 아래 코카콜라 보세요.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60조랍니다. 60조. 도대체 이게 60조라는 걸 어떻게 계산을 하게 해요? 브랜드 가치라는 걸 계산을 하는 거는요. 콜라를 파는데 코카콜라가 1년에 콜라를 1억 개를 판다고 해볼게요. 그냥 콜라라고 팔았을 때 하고 코카콜라라는 마크를 붙여서 팔았을 때 하고 매출이나 수익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콜라를 팔았을 때는 1년에 이렇게 팔아서 예를 들면은요. 1년에 1조 개를 팔아서 1년에 100억 개를 팔아서 30조를 버는데 코카콜라를 마크를 붙여서 팔면은 개수는 똑같이 파는데 30조가 아니라 90조를 판다. 그러면 90 빼기 30해서 60조만큼의 브랜드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여기 아래도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삼성에서 제일 만드는 그 핸드폰, 휴대전화 브랜드 유명한 게 갤럭시 브랜드 다 아시죠? 중국에서도 브랜드 있는 그 스마트폰을 만들어야 아세요? 샤오미라는 게 있습니다. 샤오미라는 게 있는데 이 샤오미라는 폰하고 삼성의 갤럭시라는 폰하고 가격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거의 같은 품질인데 샤오미하고 갤럭시하고 가격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 아니 가격을 같이 맞춰본다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똑같은 값에 똑같이 100만 원짜리에 기능도 똑같아요. 그러면 삼성 갤럭시를 사시겠습니까? 중국과 샤오미를 사겠습니까? 100이면 100 다 삼성 갤럭시를 살 거라고 봐요. 그죠?
그 이유가 뭐죠? 갤럭시라는 브랜드가 뭔가 삼성을 믿기 때문에, 중국산은 왠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사실은 같은 가격으로 같은 재료비로 만들면 중국의 물가가 훨씬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중국의 제품이 좋아요. 중국의 IT 기술을 우리나라 다 따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격에 중국산하고 국산이 있으면 중국산의 물건이 훨씬 좋은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산을 사요. 갤럭시를 산다고요. 그 이유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시몬느라는 거 하나 더 설명드려 볼게요. 이 시몬느라는 게 이제 이건 여자분들이 관심을 갖을 만한 내용인데요. 전 세계 명품 가방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프라다 혹은 마크 제이콥스, 버버리 아시죠? 이런 가방들 몇백만 원씩 하는 가방들을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프라다는 외국 브랜드예요. 버버리도 외국 브랜드지 않습니까? 명품 브랜드 겁나 비싼 브랜드예요. 근데 그 브랜드 가방들을 전국에 팔리는 가방의 70% 가까이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들겠어요 하고 가서 영업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회사들이, 그 유명한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한 업체에 우리 가방 좀 만들어주세요. 자기들이 먼저 부탁하러 와서 만들었습니다. 시몬느라는 업체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몬느에서 만든 프라다하고 똑같이 생긴 시몬느에서 만든 가방이 200만 원이고 그거랑 똑같이 생긴 프라다 정품 가방이 500만 원이면 젊은 여자분들한테 어디 거 살래? 그러면 에이 그래도 브랜드 명품 정품 사야지 그러고 프라다 걸 500만 원 주고 살 텐데 사실은 프라다 500만 원이 시몬느에서 200만 원짜리 만들어서 납품한 거를 그대로 그냥 5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미국에서 팔리는 핸드백 10개 중 3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훨씬 많이 만들어서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몬느가 가죽 만드는 가죽쟁이 장인들, 이 장인들을 쓰는데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시겠습니다. 그 직원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할 때 코로나 전이죠. 호텔을 한 층을 통으로 다 빌려서 행사를 할 정도로 직원이 그렇게 많아요. 가방 만드는 메이커인데. 그런데 이렇게 가방을 잘 만들고 많이 만드는데 정작 여기는 가방 하나 팔아놓고 버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왜? 브랜드가 없어서. 프라다라는 브랜드를 안 가지고 있어서. 버버리라는 브랜드를 안 가지고 있어서. 브랜드 있어요. 우리도 시몬느라고 있어요. 그래? 근데 그 시몬느는 아무도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OEM이라고 하거든요. 주문자 위탁생산. OEM으로 브랜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남의 브랜드로 좋은 제품 만들어 놓고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사람이 버는 거예요. 브랜드가 있으면 훨씬 비싸게 팔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으셔야 돼요. 좋은 이름을 지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발음하기 좋아야 되고, 글자를 쓰기 좋아야 되고, 기억하기 쉬워야 되고, 독특해야 되고, 기억하기 쉬워야 되는 거.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봐요. 상표 등록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브랜드의 이름을 만드는 방법은 우리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이니셜 기법, 합성 기법, 성유 기법, 생략 기법 많이 적었는데요.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내용들이 조금 어려우니까요.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메이커 브랜드 이름을 가게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몇 개 정해보신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시고 사업단이나 상임회에도 의견을 물어보셔서 그렇게 해서 내용을 그중에 제일 적절한 걸 뽑아서 명함도 만들고 스티커도 만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전체가 명함을 만들고 스티커를 만들고 시장 전체가 일관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공룡 도깨비 시장이라는 이름 아래에 그렇게 명함 스티커를 만들면은 굉장히 통일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비주얼적으로 보기에도 되게 좋고요. 외부에서 고객들이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일관된 이미지를 구축하기도 좋고 온라인의 마케팅 같은 거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봅니다. 제일 아래쪽 공릉동 도깨비시장 상인 우리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실 만한 게 컨셉 도출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가게의 이미지 인상을 정하고 네이밍 이름을 짓고 BI 디자인 로고를 만드는 거 이런 거 정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로고 만드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좀 어려우면은 대충 그런 그 인상을 정하고 이름까지 지은 다음에 그거를 사업단이나 상인회 문의를 하시면은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단장님이나 매니저님들 실장님들이 굉장히 역량이 좋으실 뿐더러 거기다가 인터넷에 조그만 인터넷 도움을 받으면은 무료로 로고 같은 거를 막 무작위로 막
나한테 적정한 업종에 맞춰서 로고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 개 막 10개, 20개를 놓고 보면서 이 중에 이건 내 마음에 드는데 하고 고르면은 전혀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나에게 맞는 로고를 비슷한 로고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많은 것들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가게가 효율적인 브랜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고객들의 목표는 뭐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브랜드가 고객들에게 좀 더 인상에 남고 기억에 남고 그래서 브랜드의 인지가 높아지면서 고객의 숫자 자체도 많아지고 고객들에 대한 인상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좀 더 부가가치, 한마디로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포장이나 패키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 거기에도 신경 써서 보완을 하면은 같은 제품을 파는데 좀 더 가치가 있어 보이게 만들고 가치가 있어 보이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올리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번째 브랜드 전략에 대해서 줄줄줄줄줄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느덧 끝까지 다 왔네요. 자, 저희가 이렇게 그 상인회와 사업단에서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그 매장을 점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뽑으셔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버시고 부자가 되실 수 있으면 그게 곧 상인회의 기쁨이고 시장의 기쁨이고 사업단의 기쁨이고 저희들의 보람이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시고요. 끝까지 봐주신 상인분들 모두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